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대표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. 여기도 일단- 좀 해요. 나한테 네. 하지 말고. 네, 알겠습니다.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예적금이나 대출 금융거래는 시중은행에서만 하는 게 안전한지, 예를 들자면 좀 1금융권 좀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. 그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인데 1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가장 친숙한 은행권이긴 그렇죠. 하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한 은행만을 선택해서 1금융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예적금 차원에서는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어서 계속 네, 다음 말씀해 여기서 주세요. 갑자기 60초 네. 후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딱 포인트는 이거네요. 네. 대출은 1금융권, 저축은 2금융권. 그렇죠. 저축은 이렇게 이거. 명료하게 나오죠. 네. 네. 저 사실 2금융권을 저축하고 있습니다. 훌륭하다. 오늘 자꾸 어필해. 네. 저희 한번 열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.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상호금융권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궁금합니다. 같은데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낯선 단어예요. 맞아요.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. 새마을금고, 신협, 농협, 수협 등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 앞에 있는 동네 은행들이거든요. 바로 이 금융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금융권이 되겠습니다. 이곳에서는요. 지금 상호금융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놨어요. 아, 헷갈리실까 봐. 네네.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. 시중은행하고 다른 점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은행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께서 저기 제주도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셨어요. 그리고 혹은 저기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셔도 같은 서비스와 품질, 같은 KB니까. 그렇죠. 네. 같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이 시중은행의 단일화된 서비스 네. 시스템이에요. 그런데 이 상호금융권은요. 각각의 개별 법인이 존재를 합니다. 개별 법인이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실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운영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민은행처럼 제주도에 있는 곳에 갔던 새마을금고랑 강원도에 갔던 새마을금고랑은 다른 법인인 거죠. 그래서 금리도 다르고요. 취급하는 상품도 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은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지점마다의 혜택도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이랑 또 다른 점 있을까요, 전문가님? 여기 뒤에 나왔네요, 지금. 네. 네. 네네. 네,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. 네. 네,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권은 개별 법인이다 보기 때문에 네. 다양한 법인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동서울신협, 뭐 대전행복신협, 그리고 뭐 약사신협 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. 이 이름들을 보시면 각자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객체구나.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겠네. 저기 보면 전주중앙신협인데 감나무골에 있나 봐요. 약간 그런 지역의 특색을 많이 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처럼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당연하죠. 굉장히 지역 친화적입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금리 조금 더 주고요. 또는 아까 약사, 신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. 직업별로도 조금 많이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줍니다. 또는 최근 들어서는요. 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신협들도 많아요. 그래서 기업 내에 연결돼 있는 뭐 땡땡땡 신협을 가시면은 우대금리 더해줍니다. 그래서 뭐 신협이라고 해서 뭐 각자 다르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아니라 나와 조금 더 가까이에 있어서 조금 친근하다. 그리고 해당 직업이나 해당 지역에 사신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좀 깜짝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은행들과 뭐 땡땡 저축은행 이런 건 좀 다른 건가요? 조금 다르긴 달라요? 하고요.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 더 주기는 하지만 네.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있어요. 크게 보면 상호금융이랑 이금융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축은행은 이금융권이고요. 상호금융은 뭐 땡땡땡 신협, 새마을금고 같은 협동조합으로 끝나는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. 네, 첫 번째 아까 뭐 준다 그랬어요? 이자 더 준다. 더 준다. 라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는요. 세금을 적게 뗍니다. 예를 들면 우리는 이자로 돈을 벌면요.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요. 그쵸. 네, 근데 한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나이대별로. 근데 거의 이제 비과세 혜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단어는요. 저율 과세입니다.
예,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1.4% 정도만 떼요. 원래는 15%대거든요. 근데 1.4%대니까 저는 남들보다 14%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. 예, 그리고 사실은 야 이거 따로따로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자체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모두 5천만 원까지 똑같이 되거든요. 이자 더 주고요. 세금 적게 내고요. 보호된대요. 안 가실 겁니까?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가고 싶은데요. 근데 사실은 뭔가 선뜻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. 아무래도 의심하는 거야? 의심이라기보단요. 그래도 이왕이면 1금융권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? 네, 주의해야 할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동일하게 예금자보 5천까지 된다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MC님이 저축을 이 금융에서 이용하시는 것과 같이 그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더불어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았던 베네핏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용할 수 있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. 아 조건이 있군요. 바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요. 통상적으로 이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시려면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지역권 내에 등본상의 주소지가 있는지 혹은 직장이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또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출자금 통장에는 최소 출자금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각 금융기관마다 정해놓은 최소 출자 금액이 있어서요. 이 출자 금액의 기본금을 맞춰주셔야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세금 우대 혜택까지 그리고 3천만 원 저율과세 혜택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소 금액 얼마예요? 통상적으로는 네.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. 이것도 보통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많이들 조금씩 올리는 그런 추세인 건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. 조합원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자 외적으로 돈을 더 줍니다. 근데 뭘 주냐면 배당을 해줍니다. 배당금을 주. 네,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배당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네, 근데 한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그 나이대별로 이제 저희가 해놨는데 2천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3천까지는 저율과세, 추가 2천은 배당. 네,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식 배당주 잘 모르시잖아요. 네, 근데 상호금융의 출자금 통장을 활용하시면 배당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 장점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. 이런 거 물어봐야죠. 두 분은 그러면 이용하고 계십니까? 하고 계십니까? 하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이 장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향후 예정된 재무 이슈가 있는데 이제 뭐 결혼 자금을 좀 모으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자금들, 즉 이런 자금들은 어떤 재무 이슈가 확정적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익이 좋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이금융 저율과세를 이용하는 게 최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우리 MC님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네.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지금 전문가 하기 전에 직업군인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월급쟁이를 했던 적이 있었죠. 그때는 했습니다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식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재테크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누군가는 주식이 맞고 누군가는 또 일반 은행이 맞을 거예요. 근데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활용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. 아까 혹했다. 이 정도만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배당금 얘기했잖아요. 출자금 통장에 장점은 배당을 주는데요. 단점은 배당 금액이 그때그때 다릅니다. 왜냐하면 법인에 따라서 돈을 벌면 주는 거고요. 못 벌면 적게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. 꾸준하게 돈을 잘 주고 있느냐 확인하셔야 되고요. 예탁금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. 플랜카드가 자주 바뀌는지 또는 언제적 걸 걸어놨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고요. 출자금 통장에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나 해지해줘 바로 해지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조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그 해가 끝나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출자금 통장의 배당을 예전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배당주사입니다. 그러니까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.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쭉 상호 이제 은행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?
네, 저는 이 출자금 통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요. 좋아요. 네. 이 배당이라는 말에 많이 좀 솔깃하셔서 네. 이용을 좀 많이 맞아요. 고민해 보실 것 같거든요. 이 출자금 통장을 이제 좋은 기관을 고르는 방법, 조금은 유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기관마다 경영 공시라는 것을 항상 책자를 비치를 해둡니다. 이 책자를 열어보시면요. 배당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자본금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보일 수 있는데 이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세요. 자본금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았을지 그리고 배당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어들진 않았는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고 안전한 기관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